짜장면 때문에 한국에 살게 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데이비스입니다. 44살이고 아내 사라와 함께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글쎄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아내 사라는 41살로 예전에는 지역 댄스 스튜디오에서 아이들에게 발레와 재즈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춤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에게는 두 아이가 있어요. 16살 아들 제이크는 컴퓨터와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소년이고 13살 딸 엠마는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입니다. 저는 15년간 디즈니월드에서 쇼 연출가로 일해왔어요.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마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빨간 글씨로 된 고지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옆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업계의 구조조정 바람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사라가 부엌에서 나오며 한숨을 깊게 쉽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인스턴트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평소라면 향긋한 원두커피를 즐기던 저희였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도 사치가 되어버렸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라 역시 지역 댄스 스튜디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온라인 수업 전환과 수강생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동시에 일자리를 잃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빠, 우리 이제 집 나가야 해. 엠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평소 밝고 활발했던 엠마도 요즘엔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아이 나름대로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엠마.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 대출금 연체 통지서가 벌써 3번째 날아왔거든요. 그때 거실 한쪽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던 제이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좀 봐봐. 제이크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짜장면을 먹고 있는 한국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강물이 흐르는 옆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그들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들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아? 돈 많이 없어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거야. 엠마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의 말에 저희 가족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가족들은 비싸 보이지 않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화면 너머로도 전해질 만큼 진심 어린 기쁨으로 가득했거든요. 저기, 가보고 싶어. 엠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를? 사라가 딸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저 곳, 한국. 저긴 사람 냄새가 나. 진짜 사람들이 사는 냄새 말이야. 엠마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가족에게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집안은 걱정과 한숨으로만 가득했어요. 아이가 말하는 사람 냄새가 무엇인지 저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야자수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일까?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 사라가 옆에서 깨어났습니다. 잠 안 와? 응, 계속 생각이 나서. 뭘?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 몰랐어. 사라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결혼 18년 동안 함께 견뎌온 많은 일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만큼 막막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 질문에 사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죠.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연체된 고지서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에게는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사라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또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출 분야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몇 개 있는 것들도 경력 요구사항이 저와 맞지 않거나 급여가 현실적이지 않았죠. 또 헛수고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 쓴 인스턴트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 원두를 갈아서 내려 마시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클? 나야, 김진수. 진수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10년 전에 플로리다에서 열린 국제 공연 페스티벌에서 만났던 한국 연출가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서로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후에도 가끔 이메일로 안부를 주고받곤 했죠. 진수, 오랜만이야. 어떻게 내 번호를. 페이스북에서 내 근황을 봤어. 많이 힘들겠구나. 제가 최근 실직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게 생각났어요.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충동적으로 올린 글이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래. 요즘 좀 어려워. 사실 내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했어. 지금 시간 있어? 진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긴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말해봐. 우리가 다음 달에 서울에서 큰 퍼포먼스 워크숍을 열 예정이야. 국제 연출가들을 초청해서 한국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는 프로젝트거든. 근데 갑자기 한 명이 취소됐어. 혹시 관심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진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지금 상황이 항공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 그건 걱정하지 마. 항공료와 숙박비는 프로젝트에서 지원해. 그리고 워크숍 진행비도 꽤 괜찮은 수준이야. 가족들과 함께 와도 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정말이야? 물론이지. 내 연출 스타일이 한국 배우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거라고 확신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거실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쌓여있는 고지서들, 해고 통지서, 그리고 어젯밤 엠마가 보여준 한강공원 영상이 떠올랐어요. 언제까지 답을 주면 돼? 이번 주 안에만 알려줘. 비자 준비도 해야 하고 프로젝트 시작이 다음 달 초거든.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마치 절벽 끝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구명줄 같았어요. 여보, 누구 전화야? 사라가 잠에서 깨어나오며 물었습니다. 사라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진수와의 통화 내용을 사라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라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다가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진수는 진실한 친구야.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때 제이크와 엠마도 부모의 대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 제이크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엠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어제 봤던 그 한강공원에? 응, 그런 것 같아. 와, 대박. 엠마가 소리치며 뛰어올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좀 더 신중했어요. 아빠, 거기서 얼마나 있어야 해?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한 달 정도 예상해. 그리고 제이크야,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한국이 진짜 발달되어 있다던데.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게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몰라. 그날 오후, 저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해?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지금보다 나쁠 건 없잖아. 여기 있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야자수 뒤로 지고 있었어요.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는 가보고 싶어. 엠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사실 새로운 걸 해보고 싶긴 해. 제이크도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결정했어.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가겠어. 정말 잘 결정했어. 마이클,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컸어요. 낯선 나라, 다른 문화, 언어의 장벽. 하지만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사라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자. 우리가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저희 가족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떠나는 여행이 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습한 공기와 낯선 언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정말 지구 반대편이라는 걸 실감하게 해줬어요. 와, 아빠. 여기 진짜 다르다. 엠마가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들과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아이에게는 신기했나 봐요. 제이크는 벌써 핸드폰을 꺼내서 와이파이를 찾고 있었고요. 진수는 언제 와? 사라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저희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곧 올 거야. 도착 게이트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저는 캐리어를 끌며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다행히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방문 목적을 물었을 때 공연 워크숍 참여라고 대답하니 친절하게 웃으며 도장을 찍어줬어요. 수화물을 찾아 나오니 진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그의 모습은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마이클, 정말 왔구나. 진수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환영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수야, 정말 고마워. 소개할게. 내 아내 사라. 그리고 아들 제이크, 딸 엠마. 안녕하세요, 사라씨. 아이들도 안녕. 진수가 어색하지만 열심히 영어로 인사했어요. 사라도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진수야, 숙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 그거 말이야. 원래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더 좋은 곳을 찾았어. 한강 근처에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 거기 사장님이 외국인 가족들을 특별히 좋아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해주시기로 했어. 한옥이라고? 정말? 엠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전통 한국집이야. 근데 시설은 현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도로 위에는 수많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여유로운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 사람들 진짜 많다. 제이크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거든.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활기차고 좋아. 진수가 설명해줬습니다. 택시가 한강을 건널 때 저는 처음으로 한강을 직접 봤어요. 넓은 강물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강변에는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엠마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곳이었죠. 엄마, 저기가 한강이야. 엠마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었거든요.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처마 밑에는 은은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인 박미영 씨가 나와서 반겨주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라가 인사하니까 박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영어를 하시는구나. 저도 조금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힘드셨죠? 박 사장님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 구경해 보실래요? 박 사장님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방은 온돌로 되어 있었는데 바닥이 따뜻한 게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보며 신기해했어요. 이거 어떻게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야? 제이크가 물어보니까 박 사장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이라고 해서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밑으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와, 대박! 이거 완전 신기해. 엠마가 바닥에 누워보며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박 사장님이 근처 맛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아주머니가 외국 손님들 많이 받아보셔서 영어도 조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한식당에 들어서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메뉴를 보니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당황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는 불고기, 이거는 비빔밥, 이거는 된장찌개. 결국 사장님 추천으로 가족별로 다른 음식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만 8가지가 나왔거든요. 이거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놀라며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반찬은 한국에서는 기본이에요. 마음껏 드세요. 음식 맛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불고기의 달콤 짭짤한 맛, 비빔밥의 다양한 채소들의 조화,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까지 평소 입맛이 까다로운 제이크도 계속 숟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엠마가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김치를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의외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장님이 우리를 밖까지 나와서 인사해 주셨어요. 또 오세요. 다음에는 다른 음식도 드셔보세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사라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지 않아? 그러게, 처음 만나는 외국인인데도 정말 가족같이 대해주네. 엄마, 아빠, 저기 편의점 있어. 제이크가 편의점을 발견하고는 들어가자고 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또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신기했고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 것도 놀라웠어요. 이거 뭐야? 엠마가 삼각김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영어로 설명해줬는데 한국 젊은이들의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거는 삼각김밥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하나씩 사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느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 사장님, 식당 사장님, 편의점 알바생까지 모두가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좋은 것 같아. 사라가 제 귓속말에 속삭였어요. 나도 그래. 사람들이 참 따뜻해.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변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워크숍이 시작되는구나. 걱정돼? 조금은. 하지만 오늘 하루 본 것만으로도 여기 올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저희 가족의 한국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주가 지나가면서 저희 가족은 매일 새로운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지하철이었어요. 진수가 저를 워크숍 장소로 안내해줄 때 탄 지하철에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깔끔함부터가 달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안내 표지판들도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어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진수야, 여기 지하철 정말 깨끗하다. 그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동차가 들어왔을 때 더 놀라웠습니다.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 탔거든요. 그리고 차 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누군가 전화를 받으면 작은 목소리로 지하철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고 말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노약자석이었어요. 임신부나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해? 제이크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지하철 경험을 이야기해 주니 사라와 아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편의점에서 정말 신기한 거 봤어. 엠마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뭘 봤는데? 칫솔을 사니까 아저씨가 자동으로 비닐봉지에 포장해서 줘. 그리고 물티슈도 공짜로 주고 사라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그리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니까 젓가락이랑 단무지도 공짜로 줘. 미국이었으면 다 따로 돈 내야 하는데. 제이크는 게임방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여기 PC방이라는 게 있어. 게임하는 곳인데 진짜 대박이야. 컴퓨터 사양도 최고고 음료수랑 과자도 무료로 줘. 그리고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 엠마가 덧붙였습니다. 공중 화장실인데도 휴지도 있고 비누도 있고 심지어 손 말리는 기계도 있어. 미국 공중 화장실이랑 완전 달라.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저희에게는 모두 신기했어요. 특히 서비스 정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고객님이라고 불러주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모습들이요. 워크숍 사흘째 되던 날 점심시간에 진수가 배달앱을 보여줬어요. 마이클, 이거 봐. 한국의 배달 문화야. 핸드폰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앱이었거든요.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배달해줘. 그럼 한국은 배달의 나라라고 불러도 될 정도야. 심지어 맥도날드도 배달해줘. 그럼 한강공원에도 배달이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엠마가 계속 한강에서 짜장면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당연하지.
한강공원은 배달 인기 장소야. GPS 위치만 정확히 찍으면 어디든 와줘. 정말? 말도 안 돼.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공원에까지 음식을 배달해준다니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해볼까? 진짜 한국적인 경험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돗자리까지 빌려주셨어요. 한강에서 치킨이랑 짜장면 먹는 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은 경험하세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 연인들 모두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다. 엠마가 감탄했어요. 저희도 강변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한강이 흐르는 소리와 시원한 저녁 바람이 정말 기분 좋았어요. 자, 이제 배달앱을 깔아볼까? 진수가 제 핸드폰에 배달앱을 설치해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GPS로 저희 위치가 정확히 잡혔어요. 현재 위치 한강공원 잠실대교 근처. 대박. 진짜 우리 위치가 찍혔어. 제이크가 신기해했어요. 뭘 시킬까? 사라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짜장면이죠. 엠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짜장면이랑 치킨도 시킬까? 한국 사람들이 치킨 진짜 좋아한다던데. 결국 짜장면 4그릇과 양념치킨 1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나니 약 30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진짜 30분 만에 와줄까? 한국 배달은 시간 약속을 잘 지켜. 진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사는 기분이야. 사라가 제 팔을 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이런 여유가 언제였던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배달 기사님이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여기 잠실대교 쪽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앉아 있어요. 네, 보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배달 기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 안까지 들어와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짜장면 4그릇, 양념치킨 주문하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날씨네요. 배달 기사님도 친절하게 웃으며 음식을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배달 기사님이 가신 후 저희는 음식 포장을 뜯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이 나왔을 때 저희 가족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 뜨거워. 이거 진짜 방금 만든 것 같아. 엠마가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제이크가 젓가락을 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봐. 진수가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드디어 첫 입을 먹었을 때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짜장면의 달콤하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사라도 감격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지금 정말 한강에서 짜장면 먹고 있어. 엠마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플로리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이 생생한 감정들. 가족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기쁨. 우리 가족, 지금 정말 살고 있는 거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치킨도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바삭한 튀김옷과 달콤매콤한 양념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아빠, 한국 치킨 진짜 세계 최고인 것 같아. 제이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의 야경이 켜지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여전히 돗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배는 부르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나도 그래.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가족은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한 그릇의 짜장면이 저희에게 준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짜장면을 먹은 그날 이후로 워크숍에 대한 제 열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막혔던 창작의 샘이 다시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연출에 대한 순수한 기쁨을 되찾았거든요. 마이클, 오늘 리허설 정말 좋았어. 워크숍 2주차가 끝나갈 무렵 진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정말 즐거워. 배우들이 정말 열정적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진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뭔데? 우리 극단에서 다음 시즌 정규 연출을 맡아줄 수 있을까? 한국에 정착해서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해? 물론이야.
사실 우리 극단 대표님도 내 연출을 보고 깜짝 놀랐어. 서구적인 감각과 동양적인 정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능력이 정말 독특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날 저녁,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왔어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사라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사실,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진수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거실로 나와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아빠가 여기서 일할 수 있다고? 엠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계속 살아야 해. 쉬운 결정이 아니야. 제이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근데 미국에 돌아가면 뭐가 있어? 거기서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아이의 현실적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 정말 좋잖아. 음식도 맛있고, 안전하고. 엠마도 한국에 머물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나도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뭘? 이번 주에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 갔었잖아. 거기서 아이들한테 K-팝 댄스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담당자분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어. 정말? 응. 외국인 강사가 K-팝 댄스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하시더라고. 영어도 같이 가르칠 수 있고. 저는 놀랐어요. 사라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볼까? 아빠, 나는 좋아. 엠마가 소리쳤어요. 나도. 사실 여기 생활이 편해. 인터넷도 빠르고 게임 환경도 좋고. 제이크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잘 적응하고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그건 맞아. 근데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국제학교도 있다고 들었어. 아니면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다음 날 저는 진수에게 더 구체적인 조건들을 물어봤어요. 급여는 어느 정도 되고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급여는 한국 연출가 평균보다 조금 높게 책정할 수 있어. 그리고 비자는 예술가 비자로 신청할 수 있어. 가족들도 동반 비자 받을 수 있고. 주거는 그것도 극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 아니면 전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모든 조건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이었어요. 언제까지 답을 주면 돼? 다음 주까지만. 다음 시즌 준비해야 해서. 그날 저녁 사라는 커뮤니티 센터 담당자와 만났어요. 돌아와서는 정말 신나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기회야. 아이들이 나한테 영어로 된 K-팝 댄스를 배우고 싶어 해. 그리고 월급도 괜찮아. 정말? 응. 그리고 한국어 수업도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래. 아이들도 각자 한국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그럼 한국 친구들이랑도 놀 수 있잖아. 엠마가 말했어요. 나도 한국 게임 문화 더 알고 싶어. 여기 e스포츠 정말 발달되어 있더라고. 제이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저희 가족은 다시 한강공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짜장면 대신 치킨을 시켰습니다. 가족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자,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우리 한국에서 살아볼까?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나는 찬성. 엠마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나도 찬성. 여기서 새로운 도전해보고 싶어. 사라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사실 미국에 돌아가면 뭘 할지 막막해. 여기서는 적어도 기회가 있잖아. 제이크도 찬성했어요. 그럼 결정됐네.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 그날 밤 저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결정했어.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남겠어. 정말? 잘 결정했어. 환영해. 고마워. 진수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인생도 이 강물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한 결정일까? 사라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게 저희 가족의 한국 정착이 결정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저희가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게 된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하고 2달째예요. 저희 가족이 절망 속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날로부터 말이죠. 오늘도 저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옆에는 한국어로 열심히 숙제하는 엠마가 있고 한국 친구들과 축구하러 나간 제이크를 기다리는 사라가 있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가 맞아? 고맙습니다가 맞아? 엘마가 한국어 숙제를 하다가 물어봅니다. 이제 엠마는 한국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현지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엠마에게 달라붙을 정도죠. 둘 다 맞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는 거야. 저도 이제 일상적인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단에서 배우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여보, 오늘 수업 어땠어? 사라에게 물어봤어요. 사라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뿐만 아니라 세 곳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K-팝 댄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라는 특별함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어른 클래스까지 개설했거든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 새로 온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70세인데도 춤을 너무 열정적으로 배우셔. 할머니가 K-팝 댄스를? 응. 손자 손녀들과 함께 추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감동적이었어. 사라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플로리다에서 실직 후 자존감을 잃었던 그녀가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말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때 제이크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왔어요. 아빠, 엄마, 오늘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어. 정말. 축하해. 제이크와 함께 온 한국 친구들이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 아버님, 어머님, 아이들의 정중한 인사에 저는 항상 놀랍니다. 한국 아이들의 예의가 정말 좋아요. 안녕. 수고했어. 목 안 마르니? 사라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이제 사라의 한국어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한강을 바라보며 앉았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국 와서 후회한 적 없어? 제가 사라에게 물어봤어요.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더 일찍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나도 그래. 여기서 진짜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연출을 했다면 여기서는 한국의 정서와 제 서구적 감각을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제가 연출한 작품이 서울연극제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빠, 나도 여기가 좋아.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재밌고. 엠마가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음식도 맛있어. 특히 짜장면. 제이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오늘 짜장면 안 시켰네? 아, 맞다. 오늘 기념일인데 저는 배달앱을 켰어요. 이제는 버벅대지 않고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 4그릇이랑 탕수육도 시킬까? 응. 그리고 단무지 추가로. 엠마가 소리쳤어요. 이제 엠마에게 단무지 없는 짜장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어 때문에 병원에서 고생했던 일,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던 시간, 제가 한국 연출 스타일을 익히느라 고민했던 밤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단골 배달 기사님이 오시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희를 알아보시고 항상 친근하게 인사해 주십니다. 아, 마이클 씨, 오늘도 한강에서 드시는군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한국 온 지 1년 된 날이에요. 우와, 벌써 1년이나.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배달 기사님의 농담에 저희 가족 모두 웃었어요. 뜨거운 짜장면을 받아들고 포장을 뜯었을 때 여전히 그 감동이 느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발을 보니 1년 전 처음 이곳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인생에. 저는 콜라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 짜장면에 건배, 한국에 건배. 아이들도 신나게 따라했습니다. 첫 입을 먹었을 때 저는 또다시 뭉클해졌어요. 1년 전 이 짜장면 한 그릇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맛은 저희에게 집의 의미예요. 아빠, 왜 또 오려고 해? 엠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감사해서. 뭐가? 모든 게. 이 짜장면도, 한국도, 우리 가족도. 사라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나도 감사해. 그때 용기 내서 한국에 온 결정이 정말 잘한 것 같아.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에 야경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다리 조명들과 강변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에도 봤던 풍경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낯선 광경이었다면 지금은 저희의 일상이 된 거죠.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여기가 집이야.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제이크와 엠마도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빠, 내년에도 여기서 짜장면 먹자. 그럼, 당연하지.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저희는 절망에 빠진 가족이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죠. 하지만 짜장면 한 그릇과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한국에서 저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저는 연출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살아는 자신만의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글로벌한 감각을 키우면서도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진정한 세계인으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무너졌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짜장면 한 그릇과 이곳의 따뜻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삶을 다시 배달해줬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통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강물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길을 따라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 흘러갈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고 이 따뜻한 땅이 있으니까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응,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가족의 한강 짜장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희는 이곳에 와서 그날을 기억할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방인에서 가족으로, 관광객에서 주민으로 변해온 저희들의 소중한 여정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제2의 인생, 정말 감사합니다.